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은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방송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2014년 3월 8일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진 일방향 팟캐스트 방송이었지만 2015년 11월부터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활동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기사들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과 그 밖에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모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나 주점, 식당 등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모임이 발전함에 따라 독서 및 취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공지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모임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은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검색해서 까신 이후에 무비신의 영화방을 그 어플 내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잡힐 거예요. 지금은 가입자가 없지만 곧 재기사랑 박기사를 가입자로 초청을 해서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진으로.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방송을 검색하셔서 들어와서 이제 가입 인사 양식대로 가입 인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나타내신 분은 손에 꼽을 만큼이지만 또 그분들이 이 어플로 또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참여율을 또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제까지 메일로 신청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가입 인사를 남겨주신 분들 이외에도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이 어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정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모임 무비신의 영화방은 인종, 성별, 국적,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구분의 잣대를 초월한 금기 없는 이해를 추구합시다. 말하는 쪽의 입과 듣는 쪽의 귀를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머리를 높게 하고 가슴을 깊게 하는 발전적인 모임을 만들어 갑시다. 사뮤엘 울만이 청춘에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20살 젊은이보다 60의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하고 믿습니다. 육체의 젊음보다도 영혼의 청춘을 간직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압제에 반대합니다. 자유로운 사고 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편견과 고정관념, 나태함과 타성을 부단한 노력으로 물리칩시다. 무비신의 영화방은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자유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타인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것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원칙에 동의하는 자라면 누구나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거움이겠죠.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해 우리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어떠한 시작에도 늘 잘 어울리는 해밍웨이의 축사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배, 우리들에게 건배. 지금부터 두 사람이 저지를 모든 잘못에 대해 건배. 표류하는 섬들 중에서. 인용을 아주 3명이나 했어요. 있어 보이는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119방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내부자들, 이 웹툰으로도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내부자들이고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실 분들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안기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기사입니다. 근데 왜 항상 저를 먼저 소개하세요? 왜냐면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제일 나이 순이거든요. 네. 아까 그렇죠. 불러려 그랬잖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번째 출연하게 된 안기사라고 하고요. 영화 저는 재밌게 봐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원래 녹음을 진행하던 그쪽이 아니라 따로 스터디룸을 구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안 기사님 생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오늘 여기서 생일 파티를 했죠. 근데 초가 케이크 가득 꽂히는 바람에 저는 여기 현재 경보기 울릴까 계속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케이크 좀 작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기사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 기사님과 함께 자주 출연해주셨던 뜬구름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뜬구름냥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번 방송 영화를 안 보고 왔었는데 오늘 방송 많이 기대가 됩니다. 뜬구름냥님 요즘 어떤 생각하면서 지내요, 주로? 아, 요즘에요? 네, 뭐 어떤 생각이라 하시면 뭐 그냥 평소에 많이 하는 고민이나 생각이나 저 요즘 너무 진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 좀 진지한 어떻게 하면 사람이라서. 좀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네, 지금 뜬구름냥이 자기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1시간 정도 방송을 진행하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지금 웃고 계신 중곡동의 생남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회생남입니다. 네, 부동산 업계의 광자가 될 사람이에요. 앞에도 그래서 지명을 붙였죠. 중곡동. 네. 그러네요. 중곡동 시세는 좀 어떤가요? 중곡동은 우선은 재개발이 힘든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조합 형성도 힘들어서 앞으로도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 전망이 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분 계시면 여기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댓글로 그 도움 요청, 뭐 질문 이런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할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게스트,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죠. 원할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할매입니다. 네. 저는 여의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공순이처럼 미싱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할매님. 현실에 되게 불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할매님의 활약도 오늘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김기사고요. 오늘 방송 저희 이렇게 안기사님, 뜬구름냥님, 중곡동 회생남님, 그리고 원할매님까지 5명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영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유력 대선 주자인 장태루 의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제보라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눈깔이 몇 개 있어봐요. 내가 겁내다. 미래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이. 상구야, 저들은 괴물이야. 도청했냐? 유정훈이라고 특수부 소속인데요. 실력은 최고인데 족보가 없어가지고 별 볼 일 없죠. 장필호만 잡아. 그럼 줄이고 빼기고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잘 나가는 정치 깡패가 장필호의 딸대를 물었다. 이 새끼들 지금 공사 치고 있네. 너 뭐냐? 네 나랑 영화 한편 하자. 복싱으로 하자고 걱정하게.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이봐야!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저기 아니면 친구가 되라. 같은 이유 아니겠어? 너랑 나는 우리가 쫓는 거. 네, 여러분. 그 미생의 작가 윤태호 아시죠? 그 이 영화 내부자들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고요. 우민호 감독이 만들었네요. 이 영화는 우선 뭐 한국 사회에서 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영화입니다.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누가 나오죠? 검찰, 그리고 깡패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들끼리 뭐 그 기업도 나오죠. 기업도 나오네요. 예, 이들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그린 영화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편을 먹습니다. 편을 먹고 음모를 꾸미는데요. 그걸 또 뭐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네, 내부자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으셨고요.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저부터 어떻게 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영화를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영화가 있었던가 싶어요.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최민식 씨와 그 다음에 하정우 씨,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서서 이정재 아닌가요? 이정재가 안 나오죠, 거기에? 이정재는 안 나오죠. 신세계에 나오죠. 예, 죄송합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는 이 두 배우의 캐릭터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이 배경이 또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가리켜서 마치 어항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물고기들을 놓고 하나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검찰도 제한적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기업인도 제한적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깡패나 이런 것들도 제한적인 크기의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감독이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장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검찰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크기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역의 그 군소재벌이나 군소기업이나 군소깡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큰 규모의 것들을 잘 다뤘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되면은 영화가 튀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원작을 가지고 있어서 매끄럽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 만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총평부터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안 기사님부터.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왜냐면 저는 영화 보기 전에 뭐 많이 찾아보진 않았고 뭐 페북이나 뭐 이런 데 올라온 걸 보니까 베테랑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베테랑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조태호가 잡히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의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조태호가 처벌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결국은 현실이라면 처벌 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그 중간에 전 끝날 줄 알았어요. 뭔가 그 패배하면서 이쪽이 정의가 패배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뒷부분이 쭉 연결되면서 뭔가 통쾌함이 더 컸다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그 유머들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코믹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었고 뭐 저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뜬구름 양님은? 저는 뚜구름 양은 재밌게 봤습니다. 저 원래 영화 보면 잘 자는데요. 전개가 워낙 빠른데다가 또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근데 총평을 하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병헌을 위한 이병헌의 영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나중에 얘기하자면 너무 이병헌이 맡은 그 사기에 가까운 캐릭터에 쏠린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사실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전까지 이병헌 씨가 출연하면은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병헌의 사생활과 엮여서 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 편 영화를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이 배우는 도저히 어떻게 할 대체가 수가 없다. 불가능한 네, 느낌이 진짜 있죠. 너무 잘한다. 사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쵸. 너무 잘하죠.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사생활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은 전혀 다르게 나오죠. 아니에요. 전혀 여자 다르죠. 문제는 전혀 안 나오죠. 완전 멋진 남자죠. 이 영화에. 완전 멋져. 어린남. 멋져. 네. 그러네요. 똑똑하고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에서 몰디브를 몰디브 마시자고. 마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스마트한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쵸. 이렇게 약간 빈틈이 있으면서 되게 스마트한 사람. 예, 되게 매력의 총집합이었어요. 자기 의리도 캐릭터죠. 네. 사실. 그런 뭐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중국동 회장님 어땠어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저는 우선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국형 느와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네네. 저는 오히려 아까는 범죄와의 전쟁을 얘기했는데 저는 신세계나 부당거래 쪽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부당거래. 근데 이거는 그 영화들이 보여줬던 리얼리티에서 더 진보하지 못한 그냥 되게 애매모호한 애매모호. 것들만 적당히 섞어서 나쁜 놈들을 막 올려놓고서는 결국에는 어쩌다 보니까는 주인공을 승리로 이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이병헌이 아쉬웠습니다. 이병헌의 캐스팅이 연기력은 좋았으나 이병헌의 캐스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나이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요. 88년도에부터 이미 조장으로 조폭세계에 입문했다는 건 이미 20대 초중반 넘었었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이미 50대 정도를 바라본 나이거든요. 오히려 백윤식이랑 형동생하는 사이고 조승우보다는 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연배로 나오는데 오히려 여기 형동생하기보다는 애매하고 조승우랑 형동생하기 딱 알맞는 몇 살이죠, 이병헌이? 50 다 돼가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치면 조승우도 나이는 많아요. 근데 다 나이 안 많아. 36살이에요. 37살인가? 근데 그러니까 이병헌도 그렇게 치면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거기서 극 중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웹툰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병헌이 맡아야 될 연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최소한 40대 중반에서 후반의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데 그 캐릭터가 이병헌이었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한창 현역일 것 같은 외모니까. 검은 사제들에서 사제로 나오잖아. 김윤석 씨. 그 정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김윤석 씨가 캐스팅이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김윤석 씨가 캐스팅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이게 연배가 형 동생을 하기엔 좀 안 맞지 않았나 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윤식이랑 그 이병헌 둘 관계에 서사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는 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를 나는 사이라고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서로 섭섭해하는 거지? 맞아. 그건 정말 근데 알수 그게 없는 웹툰에서는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뭐 취재를 하는 취재 기자 때 이제 뭐 어떤 저기가 나와서 저도 되게 오래전에 웹툰을 봤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피를 나눈 사이가 됐고, 근데 이렇게 배신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게 전혀 나오질 않아서 몰입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이게 좀 얘기만 웹툰의 저로서는 그 뭐라 그러죠? 웹툰 팬이었었는데 이게 중간에 웹툰이 중단됐어요, 연재가.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 시대 이명박 대통령 말기의 시대 상황까지 잘 다뤄가면서 되게 현실적으로 분위기를 잘 담아냈는데, 그런 분위기도 전혀 담아내지 않고 그냥 또 하나의 뻔한 한국형 정치판 느와르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해서 저는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이야기 몇 가지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원할매님 어땠어요? 저는 뭐라 그러죠? 접근성이 안 좋은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지만, 아까 중곡동 아저씨 말처럼 회색남이 된 아저씨인데 그것처럼 너무 한국형 느와르고 보고 다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할리우드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영화를 달려가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러닝타임도 길잖아요. 저는 그렇게 쉽게 오랫동안, 되게 긴 영화인데 주목해서 잘 봤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좀 그게 아쉬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조국일보 사람이 조승우한테, 검사한테 뜨는 질문할 때 모모가 정말 맞나? 모모인가? 이렇게 하는 질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레임을 짜는 언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언론인들이 실생활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담았다. 되게 리얼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을 한다면 언론인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정치인들이나 거기 나오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의 프랙티스하는 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을 거라는 모종의 확신이 생기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고 이 방송을 들으시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들으시는 분도 많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워낙 흥미로울 것 같은 영화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봐도 될까 하고 저희 방송을 클릭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줄거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을 딱 한 명으로 특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한 투톱 영화 정도로 보는 게 그냥 적합할 것 같은데, 원톱이야. 이병헌 씨와 조승우 씨가 각각 연기한 캐릭터들입니다. 먼저 이병헌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안상구라는 정치 깡패죠. 근데 이 정치 깡패가 영화 딱 시작할 지점부터 이제 이미 배신을 당한 상태예요. 한쪽 손목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한쪽 손목이 나갔느냐를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원래 믿고 형 동생 하던 논설주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조국일보라고 나오는데, 이 조국일보 논설주간한테 어떤 회사의 비자금 X파일을 넘기는데, 그게 3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잡혀서 팔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복수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맞은편에서 조승우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이 인물은 우장훈이라는 검사인데 성공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검사의 세계에서는 족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인이 있어야 한다. 친인척 가운데 청와대 라인이 있거나 백이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뒷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을 올려도 잘 안 되는, 그거에 경찰 출신이죠. 네, 약간 열등감을 갖고 있는 캐릭터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 정치 깡패와 엮이면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작은 윤태호 씨, 그 미생 작가죠. 미생을 했고요. 이끼. 이끼도 이 사람이 했어요. 이끼도 이 사람이 했었어요. 네.
이 윤태호 씨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민호 감독이라고 원래 유명한 감독은 아니에요. 파괴된 사나이 그 김명민 씨가 나오는 암담한 영화로 유명하죠. 간첩도 찍었나요? 네, 간첩도 찍었습니다. 뭐 그런 우민호 씨가 맡아서 탄탄한 원작을 받아서 어떤 영화를 찍어냈을지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원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성공한 게 없잖아요. 이끼 정도가 그나마 선방을 했고, 인기도 아쉬웠죠. 네, 이제까진 가장 많은 그래도 화제를 뿌렸던 게 이끼였는데, 네. 아, 그게 있었죠. 어떤? 김수현이 나왔던 아, 영화 은밀하게 있잖아요. 위대하게요. 그게 나름 흥행은 아, 했죠. 그 흥행 많이 네. 했어요. 네, 우리 방송은 흥행했다고요? 흥행의 수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민호 감독이 이 감독의 판가름이 나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각자의 총평을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 영화에서 배우들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배우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병헌 씨 어땠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병헌 씨의 연기는 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연기한 이병헌 씨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저는 최고였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깡패부터 그 스마트한 정의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의 눈빛까지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이 큰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뭐 웹툰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스토리상으로 그 캐릭터가 좀 너무 그 존재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원할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달콤한 정의의 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선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긴밀하고 탄탄한 스토리였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병헌 씨가 연기한 누구죠? 안삼구? 안삼구의 캐릭터에 과하게 의존한 나머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영화를 다 끝날 때 기분이 좋긴 좋은데 뭔가 약간 좀 나한테 싸구려 사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병헌 씨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 조승우 씨는 그만큼 크게 안 느껴졌나요? 조승우 씨 연기는 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비중상 영화를 다 본 끝에 무엇이 기억이 남느냐 했을 때는 영화가 시작할 때는 투톱으로 가는구나. 영화 대사에서도 투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전략상으로 투톱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영화가 끝날 때 보니까 원톱이더라. 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뭐 저는 사실 배우들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승우라는 배우를 스크린에서 좀 오랜만에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워서 되게 저도 좋았어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조승우가 저는 그냥 기억나는 게 좀 격가지로 빠지자면 이병헌 씨의 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딱 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맞붙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거기 딱 마주보고 서는데 이렇게 맞아, 키가 맞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될까. 조승우도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병헌도 70이 안 된다고. 아, 이병헌은 원래 70이 안 돼요. 네. 너무 그렇게 안 보여. 그쵸. 네, 얼굴만 너무 크게 보면 보이잖아요. 아무튼 뭔가 이런 얘기 보시고. 꺼내서 죄송한데 아무튼 아니죠. 저는 뭐 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너무 좋아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없었고 제가 좀 감탄했던 연기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백윤식 네네. 씨가 그 이제 처음에 안상구가 그 논설 주관한테 그 비자금 파일을 복사했다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때 담배를 끌려다가 그 잿더리에 꺼야 되는데 잿더리 밖에 껐다가 다시 잿더리 끄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뭐가 제가 보기엔 이제 당황함을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조금 좀 아무도 감탄사가 각본에 없었을 예, 것 예. 같은. 백윤식 씨가요? 예. 네. 사실 전 연기는 좋았어요. 그냥 저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내용상으로 아쉬웠던 거. 왜 나는 캐릭터가 부족하다고 전혀 안 느꼈는데 부족하다기보다 과했다고 좀- 느꼈죠. 저는. 반대는 저는 이병헌이 충분히 정말 매력적인 여자로서 엄청 매력적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승우 같이 생긴 사람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트가 지금 뿅뿅.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둘이 다른 사투리를 써요. 네. 맞아, 정반대로 쓰죠. 이병헌은 전라도 전라도 사투리를 광주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걔는 TK 완전 TK 사투리를 쓰고 그것도 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물각 이름 같은 경찰 출신의 검찰과 깡패 출신의 깡패 그리고 전라도 출신의 깡패와
TK 출신의 검사가 엮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재밌었습니다. 그런 마음. 네. 약간 조승우 씨가 쓰는 사투리는 약간 서울화된 사투리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투리 별로였어요. 엄청 못 쓰는 걸 연기를 별로였어요.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 그걸 못 썼다고. 못 쓴 제가 건지. 감이 없나 봐요. 저는 너무 좋았고 뭐 완벽하다고. 경상도 출신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가 호남 사투리를 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네. 아니 저기는 경상도 사투리 있어요. 조승우는. 조승우 씨도 엄청 잘하던데요? 아니죠. 조승우 씨는 못하는 사투리가 완전히 해체된 사투리를 쓰죠. 그러니까 억양은 남아 있는데 사투리가 완전 죽어 있는. 그러면은 좀그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검사, 그리고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는 그쵸. 그런 검사의 그렇네.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또 사투리가 해체된 사투리를 쓴다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성격이었으면 고치고도 나왔을 성격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죠. 그 우리나라 배경과 결부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전라도 출신의 검사였으면 진짜 꽂혔겠죠. 맞아. 근데 정확히 TK 그래. 출신의 검사니까 고치지 않아요. 좀 TK 사. 시골인 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또 TK인 거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성취지향, 성공지향적 그 TK예요, 인물이라면 PK예요. 저는 근데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방에서 자라서 지방대 출신이고 경찰에서도 굴러먹다 왔는데 왜 사투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 친구가 방언 연구를 하는 국문과 출신,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고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근데 그 친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조승우 사투리가 뭐 역시 경상도 사람인 내가 보기엔 부족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보면 뭐 잘한다고 하겠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제까지 막 본 숱한 그 경상도 사투리를 연기한 많은 대배우들보다 잘하는구나. 물론 조금의 실수들이 있었어요.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잘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반대라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조승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경찰 출신에 약간 좀 걸걸함이 남아 있으면서 좀 검찰로 이제 넘어가려는 그 어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홍준표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조승우가 갖고 있는 느낌은 약간 좀 아직 젠틀함이 좀 남아있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살리지 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요거는 이병헌까지 넘어가자면은 자꾸 전 대비되는 게 이 역할은 그냥 김윤석 원톱으로 가서 김윤석이 역할을 했으면 훨씬 더 잘하고 오히려 흥행이 잘 됐을 텐데 그 딱 타짜인한 아기 역할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기가 전형적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깡패로 나오잖아요. 거기는 주로 이 도박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러니까 목소리는 굵직한데 좀 어려 보이는 놈이 그 막 나이 든 척하고 전라도 사투리가 그렇게 막 구수하게 잘 나오지도 않는데 멋있기만 한. 전 이병헌의 아쉬웠어요? 연기가 물론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병헌의 문제가 아니라 캐스팅의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거기서도 또 안상고라는 역할, 이건 웹툰을 또 약간 참고를 하자면은 등치 크고 오락부락하게 생겨서 실제로 나이도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논설주간이 60대 그리고 그 깡패가 40대 후반 그리고 뭐 검사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형동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형동생 하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여기서 잘생긴 배우를 그냥 캐스팅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하긴 그 웹툰을 먼저 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미생에서도 못생긴 캐릭터가 잘생긴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장백기 말고요. 아 장백기. 맞아. 예, 근데 그런 게 있었지만 그거를 좀 배제하고 봤을 때는 뭐 좀 그래요. 네. 괜찮지 않나요? 어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어색하지 않았고 워낙 원작이 탄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원작을 그건 그대로 정말. 감독이 따라가려고 했구나. 그리고 감독의 연출이 부족한 부분이 클라이막스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본다면 이 영화에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은 배우고 그 배우 투톱에다가 뒤에서 백윤식이나 여러 가지 조연 배우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배우가 워낙 살아있는 캐릭터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김윤석 씨가 연기했으면 더욱더 정치 드라마 같이 갈 수 있었겠지만 이건 약간 단순한 정치물이 아니라 약간 오락물적 성격이 있는 부분을 이병헌 씨랑 조승우 씨가 잘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지금 백윤식 씨랑 네. 그 국회의원으로 나눈 사람 이름이 뭐죠? 이경영 씨. 이경영 씨 두 분이 굉장히 예전부터 쭉 해오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김윤석까지 들어오면은 맞아. 너무 좀 그러네. 식상한 이미지로 좀 영화가 포장될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새로운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스토리가 탄탄하다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아, 저는 스토리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변호사로 개업한 가난한 변호사로 개업한 누구죠? 검사? 네, 우장훈 검사가. 네, 우장훈 변호사로. 검사를 이제 출소한 안상구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해피 네. 엔딩이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그 해피 엔딩을 보면서 저는 또 제가 너무 비관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하나로 될 거였다면 정말 그런 거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중간에 뭔가 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서 웹툰도 비슷했는지 궁금해요. 웹툰은 결론이 안 났어요. 아 중단하고 그냥 다시 연재를 안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약 맺고 이거 서포팅하면서 중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2012년 2010년 꽤 오래 8월까지 됐어요.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영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단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로 대선에 꼭 맞춰서 이렇게 웹툰이 짜여진 듯하게 돼갖고 더 진행을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한겨레에서 연재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한겨레가 돈이 없었을 거야. 헐. 더 연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거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어떤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에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우장훈 검사가 중간에 이중간첩 노릇을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마치 이병헌을 배신한 듯한 네. 안상구를 배신한 듯 해가지고 이경영과 그 백윤식의 무리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다가 그쪽에서의 내부적인 그 영상이나 이런 거를 네. 결국은 공개하면서 네. 마지막에 상황을 역전시켜서 해피엔딩으로 간다. 이게 영화의 스토리인데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런 상황에 처한 검사라면 당연히 저들에게 붙는다. 저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또 이 영화 자체가 해피엔딩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게 스토리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개상은 괜찮았다고 보는데요. 사실 네. 제 입장은 좀 다른 게 저는 그 입장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 내부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내부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조승우가 내부자로 바뀐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영화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제목이 왜 내부자들이지? 했을 때쯤에 조승우가 갈아타고 네. 갈아탈 때부터 뭔가가 좀 더 면밀하게 전개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그 동영상 한 방으로 모든 게 맞아. 끝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집중하다가 중간에 탁 풀렸다가 다시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쵸. 거의 끝난 줄 알았을 때 근데 사실 왜 이중간첩을 얘기하는 영화들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은 사실 초반부터 촘촘하게 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그래서 관객조차 헷갈릴 만큼.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조승우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회고를 해보자면 그 면회를 가서 거의 스마트하게 머리를 굴려서 천재적으로 생각해낸 이 깡패 안삼구의 네. 아이디어에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거에 반짝해서 아주 빠르게 그냥 동영상을 만들어 와서 그걸 터뜨리는 걸로 나오고 또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깡패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중수부에 있는 검사라면 인정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용한 건데 그 한 방밖에 없나. 너무나 뒤에 영화의 너무나 뒷부분에 단지 그 한 방인가 하는 아쉬움이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승우가 연기한 검사의 역할이 쪼그라들고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누구죠? 안상구 막 빵 커지면서 갑자기 좀 평형이 안 맞았달까? 네. 저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네. 저도 이 영화 두 편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 전반부가 사실 저는 덜어내기 아깝다고 생각할 만큼 재밌었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건달들 나와서 막 싸우고 쫓기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흥미진진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서 산다. 한번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이병헌이 연기한 안상구가 까불다가. 한번 까불다가 손목까지 잘리고 그 다음에 복수를 다시 노린다는 자체도 흥미로웠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재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대통령과 그 삼각구도가 있잖아요. 언론과 그리고 관계에 진출하는 정치인과 그다음 재벌이 어떻게 붙어 먹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영화가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영화를 끝내야 되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맞아요. 전환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아쉽긴 했습니다. 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잠깐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웹툰 또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쉽고 안 아쉽고 그냥 보태기만 하자면은 내부자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잠깐 나왔었는데 실제로 논설 주관으로 나왔던 그 사람도 학생 때 학생운동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굉장히 보수지에 들어가서 나름의 조금씩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웹툰이라고 하는 게 길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은근히 내비쳐주고 또 여기서도 뭔가 내비쳐주고 그 뭐 언론, 검찰, 기업, 정치 해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자들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웹툰을 만들었던 건데 이걸 재밌을 것 같아서 영화를 시켰는데 막상 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이건 내부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 좀 그랬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니까. 막판에 그 내부자들이라는 걸 급하게 그 집어넣으려고 그냥 제목에 맞게. 왜냐면 이걸 또 원작으로 만들었는데 제목을 아예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판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무슨 학생운동도 하셨다는 양반이 왜 이렇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셨어요? 라는 말이 또 억지로 되게 막판에 이 웹툰의 그 내부자들을 갖다 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건 있어요. 그래서 앞 초반에 전개가 빠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이유는 진실을 알리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맞는 걸 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깡패가 시도를 해도 힘들고 검사가 시도를 해도 힘들고 너무나 저 권력은 얼기설기 얽혀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긴밀하기 때문에 건드리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중수부 검사의 발언 하나로 끝날 거였으면 사실 뭐 가장 컸던 거는 동영상의 파워죠. 그 정계 사람들이 더럽게 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퍼뜨리는 게 사실 가장 컸겠으나 그거 한 방일까라는 저는 그 의문이 정말 너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도 결국 묻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는 동영상이 일반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 영향도 약간은 있고 그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반박할 수 있는 사례도 많고 찬동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그 진실을 포착해서 그걸 몇 명의 국회의원과 몇 명의 언론인과 막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된 거였거든요. 뭐였죠 그게? 차떼기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보면은 결국은 악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게 그걸로 될까 안 될까 이 문제를 논하는 그쵸. 건 설득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설득력이 어느 것 하나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좀 벼락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벼락치기 네. 느낌이 저도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걸 막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터지고 나니 좀.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중반부랑 클라이막스 이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중반부까지는 상당히 범죄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서 되게 괜찮은 영화처럼 흘러가는데 맞아. 갑자기 후반부는 전형적인 이런 류의 맞아. 누아르물, 네. 한국 히어로물, 네. 히어로 누아르. 누아르물로 갑자기 급변하면서 결정적으로 간 거죠. 거기서 그게 좀 그 메시지가 좀 전 잘못된 것 같아요. 깡패의 말은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 너가 내부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해야 해. 여기서부터가 좀 앞에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중곡동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웹툰과 영화의 차이, 그 형식적인 전달 매체의 차이 같은 것도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거겠죠. 많은 웹툰들이 망하는 지점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을 얘기하자면 백윤식이 조사를 받잖아요. 이제 네. 검사를. 근데 일단 하나도 안 밀리는데 나중에 좀 압도를 하고 조승우를. 근데 거기서 했던 되게 한 호흡으로 갔던 그 장면 있잖아요. 깡패가 얘기한 거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 보여지지 연관이 연관이 없다고 없다고 보여진다. 보여진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걸 연관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그렇다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그걸 나가가지고 직접 실천하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네. 검사 앞에서 말한 듯이 저는 그런 연관이 없고 차 타기 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던 거를 X자 하고 다시 바꾼다고 맨 끝에 서술어 2개만 가능성이 많게 매우 보여지는. 전 거기서 댓글로 보고 싶었던 게 보여진다라는 말이 맞춤법에서 틀리지 않았나요? 보여진다는 이중 피동 아니에요? 저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신문들이 쓰더라고요. 너무 그런 게 신문들이 잘 쓰는 다 그런 쓰더라고요. 일단 책임을 피하는 거잖아요. 피동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바이 서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특정하는 게 아니니까
되게 많이 그렇지 않나요? 기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뭐 예컨대 귀추가 주먹된다든지 네네. 뭔가 우려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근데 그거 너무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리얼리티를 언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네. 프레이밍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감독이 취재를 잘했다는 생각이. 근데 또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서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실망했던 클리셰는 그 복수를 하는 그 탈옥한 누구죠? 안상구. 좀 왜 우세요? 안상구가 아주 아니, 이병헌이라고 해도 돼요. 이병헌이 이제 네. 탈옥해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이 논설 주간은. 그래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자르면서 얘기하죠. 도끼로 오른손 내리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손으로는 글 쓰지 말라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펜으로 죽인 뭐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그 전에 언급되고 한데 너무 직설적으로 또 이걸 오른손을 자르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난 또 김윤석이 떠올랐던 거야. 아기가 떠오른 거죠, 저는. 오른손을 자르네?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아까 말했던 중국동의 상남님 캐스팅처럼 하면은 진짜 그때도 조승우 씨가 나왔고 네. 배동식 씨도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리 카톡으로. 이게 그러니까 타짜에서 조승우가 백윤식의 복수를 김윤석에게 한다는데 이번에는 내부자들에서 조승우가 백윤식에게 김윤석의 복수를 해준다 네. 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짜 2는 망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실질적인 타짜 2다. 뭐 시즌 2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경영, 김윤석, 백윤식이라는 50대 이상의 배우가 주를 이루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약간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이게 좀 더 노회한 진짜 어떤 느와르로 가는 게 어땠을까? 아무튼. 네, 아무래도 저도 그게 되게 흥미로운 캐스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말씀해주신 그런 언론의 모습들을 살펴보자면 옛날에 종이신문이 파워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을 가졌을 때 결국은 그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뭐 볼 수 없다, 매우 볼 수 있다. 약간 고치는 그런 말에 것만으로도 기대서 어감이 살짝 달라지고 그 말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기자가 프레이밍을 하고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뭔가 색깔을 드러내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은. 근데 분명히 저널리즘의 본질이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의견을 삽입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과연 이런 프레이밍이 그런 문장의 그런 끝에 몇 줄만으로 표현이 될 만큼 작은 맞아요. 것인가 하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언론도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여론을 형성하고 그거는 TV도 마찬가지고 종이신문의 경우에도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여러분들은 들으시지 못했겠지만 사라진 저희의 챕터 중에 하나의 패건남에 그런 없는 사실을 만드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그런 없는 사실을 조작한 사례가 무궁무진해요. 특히나 이 영화의 모티브를 주었던 주류 언론이라고 여겨지는 회사 같은 경우엔 제가 느끼기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쓰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쪽의 회사들은 없는 사실을 만들고 없는 문장단을 만들고 그거를 사과했던 사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영화가 건들고 있는 건 마치 언론에서 정말 작은 새끼 기자들이 할 것 같은 할 수 있다, 뭐뭐처럼 보여진다, 볼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너무나 그 논설 주간의 힘이 잘 안 보여졌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논설 주간의 힘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 논설 주간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뭐 수석급도 그냥 가볍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큰 인물로 보여지는데 거의 차기 대선 후보랑 같이 노는데 얘는 차기 대선 후보와 대기업 회장과 셋이서 벌거벗고 술을 마시는 사이죠. 네, 그런 사이인데 집단 난교 파티가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인물이 겨우 그 끝문장 몇 개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한다는 게 약간 저는 오히려 설정을 잘 못했다. 맞아요. 저도 이거랑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논설 주간이 지금 이게 글 쓴다고 이게 그렇게 지금 파워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손에 뜯는 걸로 뭐가 되지 그러니까 않는. 왜냐면 이것도 또 웹툰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웹툰에서 나온 논설 주간은 굉장히 문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런 고민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원고지에 거기서 그냥 흘려서 나왔지만은 원고지에 연필로 글을 계속 쓰는 사람으로 나와요 웹툰에서. 그리고 지웠다가 그 마지막 문장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런 걸 차라리 나와서 아 논술 중간으로서 민감한 고민을 하는구나. 아 맞아요. 딱 지우면서 그래 우리 신문은 이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되지. 다시 탁 써요. 그 말 그대로 뭐 볼 수 있다를 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이게 좀 어떤 프레이밍을 건다는 느낌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도 그때도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지금 조선 이 반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1등 신문이 잘한다 너. 대한민국 1등 신문의 논설 주간이 그렇게 진짜 프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 오히려 차라리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 같은 사람들로 나와서 진짜로 확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취재를 시켜서 하는 걸로 차라리 나왔더라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논설 주간이 저는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언론들의 그건 좀 유명 다른 얘기지만. 논설 주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그렇죠. 프레이밍은 이 논설이 힘을 받기 위해선 앞면에 수많은 취재 기자들이 나간 후에 그렇죠. 서포팅. 그 뒤에 이 회사의 입지를 보여주는 논설이 딱 실렸을 때 그게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앞에 네, 거짓된 기사들이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줬다면 취재 기자 한 명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 취재 기자만이 저는 사실은 제일 이 시대에 뭔가 비난받아 마땅한 기자랄까요? 언론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네, 너무 비슷하죠. 그 누구죠? 미생에 나왔던 김대리로 나왔던. 네, 그분께서 이제 정보를 팔아넘기는 뭐 다리를 놔주고 그쵸. 정보를 팔아넘기고 하는 기자로 나오는데 음. 저는 그게 오히려 제일 섬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정의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뭔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캐낸다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이걸로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요소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막 뭔가 이 조승우가 승리하고 있을 때 논설 주간이 딱 이제 사람 프로 시키잖아요. 뒷정보 다 조사해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제 그런 걸 찾을 때 이용되는 취재 기자의 그 기사거리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좀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모가지를 자르는 장면이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진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논설 장면은 주간. 진짜 사실 진부했죠. 네, 그냥 근데 그거를 그렇게 큰 이벤트로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는 영화의 성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손목을 자르고 그거는 사실 영화의 향방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거는 어떤 수단에 자백을 불과했고. 받는 수단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건 그 결말부예요. 클라이막스 이후에 되게 급히 넘어간다는 생각은 저도 했지만 결말이 아쉬웠던 건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대선 주자가 낙마했던 그 차떼기나 뭐 이런 게 엮여서 낙마했던 그때도 사실은 정의가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정의가 얻어냈던 건 딱 하나였죠. 그때 대선 주자가 내려갔다. 근데 그때 엮였던 세 개의 세력, 검찰, S그룹, 그 세 개의 다음에 별이 있나요? 네, S그룹과 검찰과 그 대선 주자 중에 결국은 다른 두 개는 지금도 힘이 있어요. 네. 딱 하나, 이회창 씨만 없어졌죠. 아, 그리고 그 이건 사람이 팩트니까요. 네, 그 사람이 속했던 정당이 그러면은 타격을 받아서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그 정당은 지금도 제1정당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건도 결국은 패배했었고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아서 그거를 진실을 알리고 어마어마하게 대중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검사가 지금은 되게 힘없는 변호사로 갔던 거를 봤을 때 추정해 봤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되게 명백하죠. 네.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이 사람은 몰락했을 거예요. 대검에서 쫓겨났을 거고 검찰은 여전하고 그 기업도 여전하고 뭐 잠깐 갔다 왔을지도 모르지만 뭐 호화 감방에서 계속 변호인 접견하면서 잘 살았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마지막에 안 바뀌었다. 세상은 똑같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영화는 진짜 판타지로 가벼운 끝났어요. 오락 영화 판타지로 끝난 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저 그 판타지에는 또 이병헌의 역할이 너무나 강렬했고 네. 그래서 좀 뒤가 조금 이게 시원하다기보다는 약간 콜라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좀 약간 사이다가 아닌 콜라 느낌이었다. 아니죠 물이 아닌 그쵸. 콜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그래서 그 영화가 뭘 더 줬으면 사실 우리가 비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냐 이 영화에서 그건 아닌데 뭔가 뭘 더 줬으면 좋았을까요? 어떤 희망을 줬다면 이게 좀 시원했을까 하는 전 아쉬움이 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제 느낌에서는 네. 그동안 한국형 느와르가 많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한 엔딩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당거래의 딱 엔딩이 그거잖아요. 장인어른이랑 유승범이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어차피 이거 연예인 마약 사건 터질 거니까 조금만 쉬다 와.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야 애 아빠도 될 사람이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 뭐 그냥 다 죽어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또 약간 새드 엔딩이나 어떤 또 암울한 엔딩이 아니라 요번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병헌이 뭔가 좀 우리가 좀 희망적인 걸 이번에 한번 주면은 내가 한번 흐름을 좀 바꿔보지 않을까라는 감독의 욕심이 아니었나. 네, 그럴 수도 그게 있겠어요. 뭡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깡패라는 건 사실 재밌긴 하죠. 좋은 것 같아요. 뭐 좋은 것 수많은 같아요. 권력자들 중에 말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말단에 속하는 깡패의 승리였으니까. 뭐 근데 꼭 좋았을까 하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저는 거짓된 게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네. 거짓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둘이 그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결탁했다면 이 조승우라는 우장훈이라는 검사가 다 정보 팔아넘기고 이병헌 배신하면서 그쪽에 결탁했으면 차라리 쓰는 숨을 지으면서 되게 사실적인 새드 엔딩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렇게 통쾌한 반전을 일으키고 나서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맞아. 그런 거 차라리 정도는 괜찮죠. 음. 근데 이 네. 영화는 이긴 거로 끝나버려요. 그게 너무 씁쓸해요. 이길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네가 갈래 내가 갈래 하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 부분 참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거짓돼서 싫었어요. 거짓된 그런 오락 영화로 거는 전락하는 것 같아서 되게 현실적인 영화였는데 네. 처음엔 정말 현실적인 걸로 보였죠. 네,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본 게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부자들이 이 사태를 해결해서 승리를 얻는 방식이라는 게 들어오면 네가 가라 중수부에 그거잖아요. 중수부에 가서 얘기해라. 뭐 전략적인 선택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통 그렇게 가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하죠. 내가 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뭐 네가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가 생각만 그 자리에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 너는 다음에 괜찮을 바꿔라. 거야라는. 물론 조승우가 한 건 그런 선택이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전략에. 네가 들어가서 바꿔라 전략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통쾌한 면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비경제적인 말이어서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올라간 다음에 그 말을 하고 보통은 쳐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들인 노력이 너무나 아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되게 올드한 이야기죠. 그게 좀 그게 없어. 개연성이 없는 게 얼마나 막 절치부심하면서 막 뭐 풀떼기 씹어가면서 지방대 출신 경찰로 사법고시 일단 합격하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막 진똥을 뺐을 건데 그 다음 또 실적 삼느냐고 또 완전 노력했을 건데 그거를 그렇게 자기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히 예상되는 그 순간에 그런 결정을 했겠어. 너무 허술했어 그러고 성공할 때도 너무 허술했어요. 그 뒤도. 어떤 게 성공했대요?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 이병헌이 들고 나왔지만 이내 묻혔던 그 문건 네. 대기업으로부터 3천억의 은행으로부터 조성된 비자금을 뭐 정치인이 받고 뭐 했던 이 문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 들고 나와서 복수를 하죠.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폭로를 하면? 근데 그게 나는 이 영화가 전반부까지 좋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현대사의 총집합이에요. 다 그죠? 보여줬죠. 왜 집합이냐면 아까 이회창 사건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김학의 차관 이야기도 나오죠. 그쵸. 별장 성적 때도 한번 이슈가 됐어요. 그것만 그쵸. 두 개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해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그 문건 얘기 나오잖아요. 문건을 이 사람이 밝혔을 때 이 문건이 효력을 잃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도덕성, 과거 행적들이 계속 언론을 맞아. 통해서 외국 그거 보도가 진짜 되면서 그건 맞았어. 몰아가기를 통해서 이 문건 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명확하게 사례가 있어요. 김용철 변호사 사건 네, 아세요? 그거 알죠. 나는 네. 삼성을 말한다? 네, 삼성 생각한다. 역시 S기업을 그 생각한다라는 생각 많이 책에서 났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을 잃어간 걸 보면 이 문건 자체가 맞아. 거짓이다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그런 선언 자체가 내부 구별 자체가 거짓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이 사람 전에 이렇게 나쁜 일 한 사람이고 S기업에서 돈도 S기업에서 다 받았고 뭐 다 이런 원래 식으로 수구의 절정이었다.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살던 사람이 기업에 붙어서 먹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양심선언을 하는 거는 그리고 이해관계 문제다. 뭐 잘렸다 뭐 네. 팽당해서 이렇게 팽당했다. 하는 거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죠. 반대 정당의 음모까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백윤식이 혼자 다 말하잖아요.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네.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음. 거라고 사료됐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엄프라는 거에 총체를 혼자서 다 감당을 한 다 거에 대해서는 보여줬어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네. 뭐 그런 꽤 부분이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 사회에 있었던 예를 들면 우리 사회 문제 최근에 10년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신문을 꾸준히 보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세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사고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저는 연상되게끔 썼다고 생각해요. 원작자가. 많이 담아냈어요. 네, 엄청 많이 잘 담았어요. 담아냈어요. 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부분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명확하게 그 사건이야. 이건 명확하게 저 사건이고 이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이 있는 사람이랑 보면서 와 진짜 잘 담았다. 어떻게 노골적으로 누군지 딱딱 알게 담아내지? 하나의 사건에 맞아. 그렇게 보게끔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후반부가 더 그쵸. 어이가 없었죠. 네, 어이가 너무 약간 없었죠. 갑자기 너무 아쉬워.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영화 보면서 원래 여자 주인공들의 역할에 굉장히 주목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그건 진짜 특히 또 이 내부자들 같은 영화는 더더욱 네. 한국 사회에 이 남자들밖에 없는 저 뒤쪽 세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원래부터 여자 주인공이 없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이런 영화에는 여자 주인공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 보셨던 그렇죠. 이병헌의 네. 애인 역할. 그러니까 그 요정이라고 할까요? 네. 성접대에 스파이로 들어가서 몸으로 접대를 하고 뭔가를 빼오는. 네. 그리고 이걸 부탁하는 사람과는 사랑하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뭐 연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뭐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역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사람 한 명뿐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더 여자 역할 주인공은 또 아니고 그냥 그쵸 조연이죠. 여자 뭔가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는 비중 있는 역할 그러니까 중에 조금 비중이 더 있었으면 했어요.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마지막에 모히또 얘기할 때 우리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마시러 갈까? 다 그만둘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 의수 건네주고 네. 가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게 뭔가 작별의 인사이잖아요. 항상 영화에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의 우울한 네. 결말을 암시하는 이별이긴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졌어요. 저는 저 의수 속에 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수에 침 흘러서 건네준 건 아닐까. 진짜 엄청난 상상을 했구나. 막판에 의수에서 뭔가 나오면서 네네. 숨겨둔 증거가 나오는 건 아닐까 했는데 어이없이 뭐 자살을 위장한 사례로 그것도 딱 우리 사회에 있는 사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읽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긴 한데 차가 빨간색이면 얼마 좀 전에 있었던 예, 거죠. 뭐 그랬죠. 그건 뭐 밝혀지지 않은 차 너무 일입니다만. 좋았어요. 네. 그 근데 차도 되게 이거 제가 사실 이거 제가 의수 얘기도 그렇고 혼자 하는 생각은 아니고 저와 함께 영화를 본 사람과 나눈 얘기인데요. 차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저는 못 봤는데 이 정재계 사람들이 타는 차는 여기서 다 H인가요? 에쿠스로 나오는데 네. 에쿠스로 나오는데 이 여자가 탄 차는 벤츠거든요. 네. 보셨죠? 벤츠 네. 타고 가는 거. 그 어쨌거나 H사의 네. 자동차를 만드는 H사의 네. 스폰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에 되게 초반부터 궁금했는데 네. 이제 사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안 줄 것 같지 않아요? 스폰? 안 해줄 사실상 것 그런 같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네. 사실은 그 H사가 모델일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는 모델로 명백하죠. 약간 거의 명백하게 그 그쵸. 실제로도요? 아니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한 분께서 그 물론 조폭을 고용해다 뭐 팔자력 이런 건 너무 과장됐지만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그분은 영화를 먼저 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팔 자르는 거 뭐 그런 건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되게 다른 뭐 이렇게 소프트한 것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소프트한 건 없고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네. 저기서 뭐가 비슷하다는 걸까? 되게 뭐가 궁금해하더라고요. 비슷하다는 그래서 아직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막 여자들 세워놓고 궁금하네요. 남교 파티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잡아다가 팔 자르는 게 하나 있었고 재무팀장 시켜서 그런 거 비자금 아니에요? 그냥 조사하고 걔는 걔 역할을 해야 된다. 위계 질서가 딱딱 위계 잡힌 질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좀 이야기한 게 약간 좀 아닐까. 하극상을 하면 엄청 누르는 그런. 사실 저는 뭐 H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그룹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여기서 미래모터스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나오고 오히려 차라리 H를 다뤄서 저는 차라리 좋았어요. 왜냐면 이 모든 대부분의 스캔들은 H랑 솔직히 많이 관련 없거든요. 네네. 결국에 H가 아니라 근데 딱 쌍두마차잖아요. 쌍두마차 중에 그냥 이쪽을 골라서 섭섭해하죠. 쌍두마차라고. 그죠 뭐 차이가 워낙 큰데 차이가 532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많이 커도 그래도 나름 투톱에서 오히려 이쪽을 다뤄줌으로써 이쪽도 심기를 안 건드리고 저희 딱 이 정도고 야 왜 니들은 우리한테 근데 그쪽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 오케이 하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지. 근데 진짜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전자 나왔다면. 아 전자나 뭐 샤오미 뭐 이런 느낌으로 나 거기도 S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나왔으면은 굉장히 우리 되게 위험해, 되게 짜증내는 텐데 그쪽에서 오히려 차라리 이쪽으로 툭 건드려 준 게 그런가? 네, 오히려 기분이 좀 덜 나빠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얘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룹 분위기는 되게 비슷하고 어설프게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회장도 회장도 안 비슷했잖아요. 제이 회장님 근데 그렇다고 또 저쪽 그 L 회장님이랑도 안 닮았거든요. 그 오히려 좀 전직 대통령님 닮으셨잖아요. 아니야 배우께서 하시는데 굉장히 약간 건강하신 그분.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재벌 중에 문제를 샀던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최근에 형제 싸움 벌이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도 이 영화 속에 약간 투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렇죠. 베테랑의 모델이 됐던 그 있잖아요. 프로야구의 인기 끄는 구구단. 그 구단의 이야기도 재개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런 A급 그룹 중에서는 문제가 가장 적게 됐던 그렇죠. 그룹을 대상으로 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예, 사실 그쪽 그룹은 이런 문제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워낙 빡세서. 진위를 알 수는 없으나 최근 그 한 십몇 년 전에 그렇죠. 그 둘째 아드님 그 돌아가신 거 네. 이후로는 솔직히 말해서 여긴 교통량이 어느 정도 다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택한 느낌도 없지 의도가 않았죠. 있었건 아니건 간에 연상할 수밖에 없었죠. 네, 연상을 했지만 오터스라고 연상을 했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얘네 사건이고 이건 얘네 사건이고 이건 얘네 사건인데 왜 이 그만큼 기업이 한국이 참 사건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딱 미래 모터스라고 해준 게 네. 오히려 저한테는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야.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저쪽 그룹은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는 음. 이렇게 모델로 갖춘 게 그 스폰 관련해서 협찬 관련해서 얘기한 맞아요. YTN이랑 아시아 오 경제 맞아. 네네. 근데 그분들 뭐 너무 많이 쓰셨나? 나와서 저도 깜짝 아까 놀랐어요. 우리 제가 취재를 진짜 꼼꼼히 한 것 같다. 언론인들의 생태나 뭐 하는 실천 방식 이런 거 그런 데서 많이 돈을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뭐. 근데 거기서 받으면 아마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제가 봤을 영화 때는 끝날 때? 저는 여기서 좀 더 이제 웹툰에 여기서 지금 웹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윤태호 작가가 취재를 잘 해놨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언론의 생태계는 윤태호 작가가 잘 해놨어요. 저 윤태호 작가님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내부자들 안 봤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만화를 연재하실 때 스토리가 약하다는 평가를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개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받으셔서 소설 필사를 엄청 하셨다고 얘기하신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엄청 필사를 하셨다고 스토리가 부족한 후배들한테도 계속 그걸 권하셨거든요. 필사 많이 하고 그리고 취재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제가 듣기로 네. 미생의 명대사들이 처음 했다고 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취재하는데 그냥 툭툭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회사원들이 했던 얘기, 뭐 진짜 먼지 같은 똑똑하다. 일을 하다가 뭐 먼지가 됐어. 뭐 그런 대사라든가 그 되게 화제가 됐던 대사들이 다 그렇게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탄탄함도 아마 진짜 취재에서 직접 정말 하신 취재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진짜 생각. 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천재는 있죠. 근데 매우 적게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부족했던 사람이 나중에 노력하면 제일 있는 사람 되고 그런 게 진짜 노력을 많은 해야 돼요, 역시. 노력을 해야 노력을 됩니다. 해야 요새 그 저희 동기 중에서도 그 한 KT 모 분이 굉장히 부족함을 평가받다가 요새 아주 굉장히 괄목상대한 그 얘기를 좀 왜 하는 겁니까 갑자기? 질투하고 있어요? 편집점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1부 마치고 조금 쉬고 2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난 쏴버리는 놈이 전갈이라고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네 나랑 영화 한편 하자. 복수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저들은 괴물이야. 슬슬 시작할까? 네, 열띤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딱 1시간밖에 안 들으셨을 텐데 저는 왠지 2시간 방송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하네요.
네, 뭔가 이렇게 부담감은 있지만 바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영화는 그 윤태호 작가의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내부자들이죠. 네, 이 내부자들, 그 안 기사님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 있나요?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좀 현실적으로 안 느껴졌던 게 너무 그 조승우를 쉽게 받아들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승우가 변절하잖아요. 맞아. 아무런 의심 없이 넌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날 닮았으니까. 그러면서 맞아. 바로 물론 그 영화에서 점프한 그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뭐 테스트 과정이라든가 네.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좀 이상했고 또 궁금한 지점이 그 프락치 형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건 진짜.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이장우였나요? 아무튼 네. 이경영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경영이 뭐 왜 나한테 왜 전화하냐? 뭐 쓸데없이 뭐 욕하면서 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욕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프락치 형사가 동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막 웃음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끄덕이는 그게 뭘까?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꽃이다 뭐 이런 건가? 네, 꽃이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별다른 의미 없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그때 그걸 봤을 때는 막판에 보고니까 항상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가 들어왔었고 그 보고는 대부분 이병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이 이경영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승리했고 맞아. 나는 이제 탄탄대로밖에 안 남은 입장에서 뭐 이제 벌레 같은 경찰 자식 하나가 또 연락해갖고 이제 자꾸 보고한다고 깝죽대니까 싫어서 했는데 그 마지막 보고가 자기 목숨줄에 대한 보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병헌이 지금 어떤 동영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너 이 새끼 이제 그만 전화해 딱 해서 이거 중요했던 거였는데 해서 했는데 그게 유포되고 딱 진짜 나니까는 중요했던 거구나라고. 가빠 나세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의 꼬심의 웃음이 아니었나. 난 그분이 한 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 그지 않아요? 그분이 전화 끊겼을 때. 할 것 같진 않았고 제가 느낀 정확하게 중국동의 상담이랑 똑같이 봤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실제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단하고 이렇게 엮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져가서 좋을 게 없거든요. 대선 후보가 끝까지 가져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계를 끊어내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영화적으로 잘 살렸다면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는데 영화가 그거를 되게 못 살렸죠.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조연이 그냥 버려지는 느낌으로 영화 등장했죠. 뒷부분이 아주 아쉬웠어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 담아내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경찰과 검찰 얘기는 부담거리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경찰까지는 담기 좀 힘들어서 그걸 못 담아내지 않았을까. 아마 좀 몇 개 찍어놓긴 했을 텐데 혹시 몰라서 네. 덜어내고 제가 봤을 땐 주은혜가 그 여자 비중이 나온 네. 그 사람도 백윤식한테 가서 협박한 것도 아마 찍어놨었을 것 같아요. 네. 야, 찍어는 진짜 놓고 그럴 수도 있다. 찍어는 놓고 아야 이건 맞네. 그냥 이건 대사로 처리하자 하고서 그냥 편집하고 맞아요. 그렇게 아마 비중이 하지 컸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뭔가 더 있었어. 비중이 막 크지 않고 컸다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더 아마 있었어. 그 여배우가 찍을 땐 좀 비중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고 영화 보고 나서 나 너무 안 나오네. 그게 예전에 싸움의 기술인가? 아, 네. 거기서 네. 최우진이 너무 그랬다면서요. 너무 거기 최우진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정도 비중도 아니었겠지만은 아마 이 배우도 몇 개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 배우가 뭐 유명한 배우인가요? 아니요 유명한 배우는 아니죠. 좋던데요? 네, 그 배우 느낌 상당하죠. 네. 되게 느낌 좋던데요.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아쉬웠던 게 영화를 딱 중반까지는 정말 재밌게 만들었는데 후반에 그렇게 무너진 게 사실은 원작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연출적인 선택 때문에 무너진 거죠. 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중반까지 되게 재밌게 만들다 보니까 분량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금 2시간짜리 상업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 영화는 4시간 넘게 담아야겠거든. 그러니까 찍어놓고도 못 담은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비슷하게 되게 매력 있었던 누아르 영화가 대부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1, 2, 3편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은 1편은 되게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편은 그보다 더 옛날의 이야기죠. 그리고 3편은 현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택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이 그 캐릭터의 과거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법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나왔듯이 맞아. 그 논설주간의 과거 같은 것들은 들어가면 정말 매력이 있었을 거고 또 조금이라도 그런 검사의 이야기나 그러니까 논설주간의 이야기가 좀 빠지면은 검사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얼핏 깡패와 그 검사의 버디무비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깡패와 그런 검사의 버디무비 같은 느낌, 마치 시골에 가서 막 진짜 친구 먹는 듯한 괜히 그 평상에다가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데 소모하는 시간도 되게 없을 것 같은데 막 소모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예. 전환됐어요. 정말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3부작이나 2부작으로 구성을 하고 할 말만 딱 하고 속편이 못 나오더라도 흥행에 의해서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어땠을까. 영화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막상 우민호 감독이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네네. 아니 그 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윤식이랑 이병헌 사이의 옛날 이야기들은 아까 중국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놨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화 포토 이렇게 보다가 왜냐면 제가 조승우 생긴 게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다운받으려고 보다가 못 본 그 것이 장면이 있어요? 못 본 것이 있는 거예요. 백윤식이 엄청 장발이고. 야 진짜 그 그러네. 술집 안에서 뭔가 그 나이트 같은 술집 안에서 둘이 대면하고 있는 거 어린 이병헌과 근데 다 편집된 거예요. 그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쉬운 게 많아요. 예, 그 점은 진짜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예, 이걸 진짜 4시간 정도로 해서 두 편을 나눈다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 두 편을 나눌 수가 없는 게 한국 영화가 두 편으로 해가지고 그 힘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프리퀄에 대한 기대감을 신세계 그 관객에게 심어준 게 그죠. 딱 엔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엔딩이 십몇 년 전에 황정민과 이정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조폭을 시작할 때를 딱 보여주고 끝나버려요. 나 이 프리퀄 찍을게. 아, 좋다. 였거든요. 근데 그 신세계라는 모델이 이미 나오고 그 신세계 2편이 아마 나온다는 얘기 막 돌고 네. 뭐 실제로 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대로 끝내버리고 이건 이거대로의 기대감을 주면서 야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야 그럼 2편도 나올 거면 이것도 봐야 되는 이게 흥행이 자연스럽게 이게 같이 이게 가지는데 이게 그냥 두세 편짜리 영화를 그냥 이미 신세계라는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참고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죠. 베를린도 제가 최근에 유승환 감독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베를린 후속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를린도 쭉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이 티켓을 사면서 끝나죠. 네. 어디로 가네. 마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예전에 뭐요? 타짜 말고 그 외국 첩보 영화 007 이후에 본 시리즈처럼 네네. 기억력이 안 좋네요. 근데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신세계나 베를린 같은 경우 큰 이야기 하나 종결되고 나서 뭔가 암시를 주는 건데 그럼 이 내부자들의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끊고 갈 거냐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가려면 아예 이야기를 새로 짜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이 이야기 왁구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영화는 사실 결말을 보여줘야 된다는 짐이 있죠. 네, 대부분 너무 커진 것 1편은 같아요. 결말을 보여줘야 되고 그 결말은 주인공들이 잡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윤식이나 이런 세력들이 몰락하는 부분을 담아내야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 끝까지 안 가고 백윤식만 1판의 끝판왕으로 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백윤식의 팔을 자르고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는 과정까지만 보여주고 2편에 걸었어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조금은 이거 기대감이 드는 거죠. 이 2편에 대한 기대감이 이 영화를 보면 생기거든요. 너무나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영화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영화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내부자들로 잘라서 내부자들로 합류하는 데서 끝냈으면 그러니까 조승우가 배신하는 거에서 끝냈어도 결말이 됐거든요. 맞아. 그럼 배신을 했는데 2편에 보니까 배신이 아니더라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 그쵸. 전 그 지점이 바로 결말지였다고 생각해요. 참 이 신뢰와 배신이라는 것도 이 영화에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 막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진짜 영원한 동지란 없다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이병헌과 조승우가 갑자기 어떤 연대를 너무 급하게 맺음으로써 네. 사실 둘이 처음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장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생뚱맞은 데다가 이 정도면 이건 복선인가 이거 비극을 알리는 복선이어야 될 것 같은 정도로 너무 갑자기 유대가 확 깊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포인트가 그 이병헌이 조승우를 좀 마음에 들어하게 된 게 이거를 꼭 잡아 넣고 싶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은 이유가 처음에 막 정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 출세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통하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병헌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은데 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조승우가 그렇게 해서 출세를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는 정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출세고 뭐고 잘려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뭐 잘 못 나가는 변호사가 됐는데 물론 정치권의 콜은 받을지언정 그 부분들이 되게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검사에 대한 디테일이 좀 떨어졌어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주는 가장 강렬한 것은 그 둘의 우정? 그 둘이 뭔가 연대하게 된 그 끈끈이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강렬하진 않아서 그 부분이 별로- 진짜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차라리 그게 아주 커졌으면 오히려 이 주제가 정의라기보다는 이 뭔가 이런 걸로 뭉친 사람들의 어떤 뭔가 연대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병헌 캐릭터를 약간 판타지를 이렇게 뿜뿌질을 해서 높여놨다면은 그거의 종속변수처럼 조승우가 생각보다 검사가 되게 좀 그러니까 얘는 대체 그럼 뭘 인생을 왜 사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 그냥 막 있었죠. 뭔가 정의를 작아졌어. 그러니까 막 정의를 위하려고 했다가 원래 막 출세 지향적이기도 했다가 갑자기 막 결국엔 뭐 그냥 산화됐어. 그 진짜 좀 한국형 느와르가 아닌 것 같고 헐리우드 히어로물 같아요. 좀 조승우 히어로물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정의가 어디서 나온 정의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난 구조? 전형적인 한국의 실패한 느와르작에 나오는 이제 실패까지 왔어. 서브주연 아니 그 서브주연 아니 저는 이거는 흥행을 뭐 좀 더 다시 말하겠지만 저는 이건 흥행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매율 1인데요. 나는 지금 흥행한다고 보는데. 어제 영화 볼 때 꽉 찼던데 영화관에. 근데 아니 이거 분위기가 이거는 배우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초반에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뭔가 통쾌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나 보여주겠다 아니고 그래서 자 이제 중국동남의 예측에 따라서 회색남이라고 할게요 이제. 중국동 회색남이 이거 다 줄여서 저 이제 회색남이 개명을 하겠습니다. 점지하는 개명.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내가 판단하겠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영화를 영화의 예측한다듯이 이걸 보고 점지하는 능력을 이번에. 이번에 보겠습니다. 그 예지력을. 예, 이번에 실패하면은 근데 반응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반응 일반인들이 괜찮아요.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를 저도 많이 그거 하고. 나올 때 기분이 돈 아깝진 않았어요. 이거 중반까지 보여준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많아요. 이 정도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없어요. 중반까지 보면 이 완성도가. 꼼꼼했는데 자 이런 와중에서도 만약에 영화가 흥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제 앞으로 회색남이 추천해준 땅은 무조건 사는 걸로. 네. 그 캐릭터 얘기로 돌아가면은 저는 이 캐릭터가 사실은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잘했는데 분명히 그 안 기사가 지적한 대로 캐릭터의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정의감 때문에 뭔가를 하는 때가 있고 정의감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정의감이 아니라 그 개인의 영달. 출세와 영달을 통해서 영달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만 조절을 해주고 설명해줬으면 되게 잘 엮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사를 통해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경찰이었죠. 그럼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난 처음에 경찰이 돼서 진짜 많이 잡아 넣었다. 나쁜 놈들 진짜 너 같은 깡패들 많이 잡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경찰이라는 직종이 우리 사회의 특수 직종이죠. 그냥 일반 회사원이 아니에요. 경찰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유독 많이 잡아 넣었다면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캐릭터가 있을 거죠. 근데 이 캐릭터가 검찰의 역모까지는 저는 이해해요. 왜 경찰에 왔겠어요? 다 풀어주니까. 위에서 기소를 잘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잡아놔도 다 풀려나가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움직이는 추동력은 결국엔 정의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감에 깔린 근저에 뭐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섞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자기가 와서 똑같네. 위에서 막 다 못하게 하고 나는 쩌리로 만드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박탈감이라던가 그리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한 좌절감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줬어야 이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2차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을 텐데 이 과정이 전제도 없고 나중에 설명도 없고 변화하는 과정도 없다 보니까 캐릭터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거죠. 언제는 정의감, 언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막 그런 무릎 꿇고 부장검사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이 조직한테 충성한 게 얼마입니까? 조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런 모습을 볼 때면은 이건 정말 끈떨어진 끈없는 검사가 끈잡으려고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의는 결국에는 더 높은 곳에 점점 가서 뭐 대검 중수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더 많은 저걸 때려잡아야지 라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이거 못 잡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살려만 달라는 얘기만 하고 그죠. 그래서 캐릭터가 애매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출세욕을 추동력으로 가져가다가 반전이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변호인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캐릭터들이 그렇게 반전을 보여주는 차라리 그게 사실은 이병헌과의 만남인 거였어야 마땅한 지금 스토리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오히려 그럴 수도 그게 근데 있고. 좀 그렇게밖에 풀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반드시 다뤄야 했던 게 조승우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이병헌의 드라마에서는 이병헌이 마음을 여는 순간이 맞아, 필요했다면 그게 조승우의 드라마에서는 조승우의 제대로. 캐릭터는 사실 처음엔 정의감 때문에 왔으나 점점 더 권력에 찌들어가서 자기의 본래 목적도 초심을 잃어버린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라면 이 캐릭터가 다시 초심을 깨닫고 변해가는 맞아. 이병헌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게 있어요. 나름 시그널이라고 할 수 조긴 있는 줬어. 게 면회 이런 거. 면회에서 그 요자 붙였다고 막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맞네 또 있었네. 나름 너무 줬는데 급하게 되게 팍 줬어 그냥. 아니 나는 받지도 못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네, 그거였다라고 맞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 여기서 몰랐는데 반전이 오나 했는데도 반전이 확 오지도 않아요. 그 시그널이 있고 나서도 좀 나는 지지부진하게. 거기서 오히려 그 요자가 다른 시그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는 이렇게 선을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 더 이상 당신한테 검사 아니에요. 음. 나는 시그널인 줄 알았어요. 요. 네. 그랬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결국 원톱으로 끝났다고 한 게 제 생각에는 어떤 인물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인상을 남기려면 이병헌은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이병헌의 캐릭터는 입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막 겪어온 변천 막 이런 면만 잔혹한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리남이었고 막 거기다 정의까지 추구하고 막 감방에 들어가는 걸 감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오면서 좀 그 사람에게 연민을 이제 관객이 갖게 되는 건데 조승우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면이 아니고 진짜 헷갈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이진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네. 막 의외의 면모가 있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뭐. 그래서 감독은 그래서 그런 걸 줬나 봐. 중간에 이렇게 조승우가 변절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충격 관객들 역시 그러다가 한 번 더 꼰 건데 약간 좀 그게 정말 꼬여버렸어. 좀 망한 개그처럼 그러네. 아쉽네요. 그런 충격이 좀 조승우 쪽에서도 필요한데 하려고 하다가 망한. 그쵸. 딱 그때까지가 좋았어요. 조승우는 언제까지가 좋았냐면 죽을 위기에 처한 이병헌을 죽이려는 난 사람을 아 맞네. 쳐서 음. 이렇게 딱 한 그때까지가 딱 아, 그러고 모텔에서 이병헌과 얘기하는 그때까지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키가 작은 너들 왜 수트가 잘 어울리지? 아 근데 진짜 캐릭터들이 되게 멋있더라. 어떤 캐릭터가요? 그 두 배우요. 전 조승우랑 멋있었죠. 이병헌이 너무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멋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실망스러운 이유는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물음을 던지는 게 없어요. 그래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소비만 하고 끝나고 왜냐면 잘 끝났으니까 뭐. 예, 물음을 그럼. 던질 지점이 없어져 버리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중반까지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음들을 던지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장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결말 때문에 그게 다 소멸해버리는 영화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재밌게 오락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그 배우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죠. 맞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그러면은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도록 할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비추천할 수가 있고 보말, 보든지 말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역시 안 기사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천입니다. 그 계속 추천했던 것 같은데 저는 네네. 이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되죠? 2시간 2시간 10분? 저는 이제 그 2시간 10분이 마지막 한 15분 빼고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김 기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초반에는 질문도 던지는 것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생활이 아니죠. 현실을 보여주는 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개도 빠르고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또 어제 주말에 보느라 10,000원을 내고 봤는데 10,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저는 항상 돈으로 얘기하게 되네요. 중요하죠. 예, 10,000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어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그게 기준이 돼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2시간 10분짜리 영화라 그랬는데 영화가 몇 분 정도가 되면은 좀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8시간짜리를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8시간이요? 이야. 그- 영화제 갔어요?
DVD 방에 들었나요? 한 편이 8시간? 그게 무슨 영화냐면 네. 그 예전에 나치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 같은 거구나. 다큐멘터리죠. 네. 네, 시도했다고 하기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1시간 보다가 못 봤거든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본 게 아니라 저는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위디스크에서 이건 돈을 내고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야, 대단하다. 근데- 액트 오브 킬링이 아니고요. 액트 오브 킬링 말고 다른 거. 제가 한번 이따 찾아볼게요. 네, 아무튼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지루하고. 내용이 차라리 배워서는 그 안 돼요?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8부작으로 만들지. 그러게요. 8시간짜리. 근데 영화 시간은 근데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템포가 쭉 이어가냐 아니면 중간에 한번 맥이 탁 끊기냐. 근데 이번 영화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번 툭 끊기고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안 끝나서 더 좋긴 했지만 저도요. 더 좋다고요? 네, 저는 더 좋았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좀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되게 멍하니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뭐야 이렇게 집중해서 봤는데 그 뒤는 좀 멍하게 봐가지고 이게 꼭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그 영화가 한 4시간 몇 분이고 8시간 가까운 판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엄청난 명작으로 꼽히거든요. 그런 영화부터 해서 뭐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그 1900년 로버트 드니로 나온 영화 보면 그것도 8시간 넘어요. 근데도 그것도 엄청 명작으로 꼽히고 실제로 봐도 그렇게 저는 지루함을 못 맞아. 저 느꼈거든요. 호빗이랑 해리포터 시리즈는 엄청 잘 봤죠. 한 번에 거의 호빗 막 3시간인데. 다 보는 사람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 막 다 보고 한 자리에서. 그러면 8시간 되지 않나요? 빈지 시청. 사실 그 시간에 따른 지루함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2시간 반 이상은 못 봐요. 아 그래요? 힘들긴 해요. 반지의 제왕. 음. 그냥 2시간 반, 3시간까지 잖아요. 네. 길죠. 전 그거 못 봐요. 아. 그렇구나. 강한 거부자들이 있구나. 거부자들입니다. 아, 근데 영화가 이게- 진짜 재밌으면 보는데 굳이 그냥 그런 영화에 어떤 일을 3시간 반 동안 하는 건 항상 사실 예매하고 가고 뭐 하고 하면 거의 4시간인데 주말에 4시간이면 거의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옛날 영화처럼 막 인터섹션이 있어야 되니까. 아 맞아. 그 인터섹션이라고 하나? 인터 뭐가 있잖아요. 인터 미션. 인터 미션. 아, 뮤지컬처럼. 그렇구나.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거 파일로 보면은 그 영화 중간에 그게 나와요. 갑자기 음악 나오면서 한 10분 쉬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다쳤다가 나와요. 다쳤다가. 예.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생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화장실 왜냐면 가야 되고. 제가 이거 신촌 메가박스에서 첫날 봤거든요. 근데 제 옆에 배성우 씨가 왔어요. 그렇다. 혼자 와서 그 통로 쪽에 딱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딱 처음에 그냥 무심코 딱 들어가는데 그 사람 통해서 옆에 가만히 보는데 자꾸 그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나갈 때 봐야지라고 얘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바람같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화장실 간 거야. 영화가 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막 엄청 그쵸. 밀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 그래서 여행 갈 때 콜라 잘 안 마시고 그쵸. 가운데 앉는 거 싫어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훨씬 문제겠던데? 거기 엄청 밀리던데 여자 쪽은? 아, 줄이 길죠 여자. 원래 칸이 적으니까. 여자 칸은 원래 이것도 따로 다뤄야 돼요. 여자 화장실은 왜 이렇게 맨날 분리는 문제가 계산되지 거야? 않아. 계산되지 않아요 문제가. 그래요? 여자 칸은 그러니까 남자 칸이랑 크기가 비슷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맞네. 많아요. 남자는 네. 소변 대변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그쵸. 되는데 여자는 전부 다 한 칸이니까는 아. 원래 더 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밀리는구나. 그 찾았어요. 이름이 쇼아예요. 쇼아.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요? 예, 2차 그러니까 나치 독일로부터 이제 홀로코스트 무려 피해를 85 겪은 예요? 생존자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영화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찾은 포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긴 영화들 탑 10이에요. 이제 비상업 영화 중에서 긴 거는 뭐 열흘 동안 계속되는 영화도 있고 이제 상업 영화 중에서 가장 긴 거는 25시간 32분이래요. 이거 제2의 고향이라는 영화인데 22시간. 어떻게 예. 있는 거야? 미쳤나 보다. 이거 어디 영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62년도에 개봉된 폭군 연산이라는 영화래요. 네. 192분으로 3시간 12분짜리 영화라고. 아 그게 제일 긴데요? 생각보다 짧네. 의외다. 우리나라에서. 의외네요. 그게 덕분에 60년대 많을 줄 그러면은 알았는데. 엄청 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디서 상영? 그렇다고 네, 뭐 아무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기사님은 추천해 주셨고요. 그 다음 뜬구름냥님. 저도 추천합니다. 네. 저는 우선 저도 돈이 아깝지 않았고요. 어떤 영화가 뭐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지 않을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보면서 많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초반부에서는 정말 많은 고뇌와 갈등 같은 것들 아까 그 김 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배우들의 연기도 저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아쉽다고 해서 저는 추천해드려요. 네. 저는 보말로 하겠습니다. 저도 재밌게는 봤어요. 저는 원래 이 영화를 되게 이런 영화를 좋아해서 재밌게는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드라마가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는 지금 단계인데 한국스럽게 한국에 맞게 잘 발전돼가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눈높이에 관객들의 눈높이에 그 충족이 되었는가라는 질문했을 때 나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부당거래 등 한국 영화, 한국형 느와르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은 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캐스팅 부분에 있어서 뭐 김윤석이 아니더라도 조금 뭔가 좀 저한테는 캐스팅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네. 라는 의미에서 좀 보말하겠습니다. 정말 원할매님은 어떻게 봤나요? 저 추천이요. 근데 사실 그냥 저는 약간 한국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특히 백윤식이 나오는 그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기식이 나오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어두운 영화? 아니 그런 그 사람이 카페 하는 나오는 역할이 영화? 있어요. 그런 분위기 되게 영화 선택하는 배우의 취향이 되게 일관된 그런. 근데 그래서 저처럼 계속 안 보다가 굳이 꼭 봐야 된다면 이번 영화 괜찮은 것 같은 게 되게 취재를 꼼꼼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인들 얼마나 이상하게 취재를 하는지, 언론인들 얼마나 이상하게 프레임을 잡는지 조금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봐도 될 것 같고, 또 그냥 이렇게 막 거대한 거 얘기하지 않고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조승우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병헌도 멋있게 나오니까 두 배우의 팬들이라면 봄직하다. 네. 저도 이 영화 추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이막스부터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고 너무나 급박하게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온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산화시켜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의 장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캐릭터가 그랬죠. 저는 이병헌 씨 연기 엄청 좋았어요. 그 이병헌 씨가 라면 먹고 막 다시 뱉을 때 뜨거웠어요. 진짜 좋았어. 저는 그 장면이 베스트 씬이에요. 그러니까 좋았어. 계속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맥락이랑 안 맞아서. 이거는 그 장면 좋았어, 하나만 좋았어. 딱 떼어서 봐도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나 멋진 괜찮았어요. 장면이었어요. 젓가락으로 왼손으로 먹다가 그거를 라면을 삼켰다가 다시 뱉는 그 씬이 그죠. 와 멋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이나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라면에 소주를 먹는 그 네. 일관성. 그리고 아뜨가 이러면서 소주로 막 이렇게 물 네. 해가는. 한 것 같고 그런 가글하고. 면에서 저는 옛날에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최민식 씨의 연기가 절정이었다고 느꼈던 게 그 파이란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부둣가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딱 입에다 물고 너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그걸 찾아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라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뒤 더듬는 장면이 있어요. 막 그렇게 더듬다가 결국은 라이터가 나오거든요. 주머니에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제가 본 최민식의 최고의 연기는 그 장면이었는데 이 라면을 이 라이터를 찾을까 못 찾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며칠 동안 나 여기서 못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찾아서 담배를 붙이죠. 그 장면만큼이나 이번에 이병헌 씨가 소주로 입을 헹굴 때 애드립인가요? 애드립이 그거를 삼킬까 뱉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면서 맞아. 이 연기가 막 정말 온몸을 짜릿하게 만드는 근데 거예요. 보니까 애드립 나도 경쟁이 궁금했어. 진짜 치열했다고. 이번에요? 이번에. 오. 그래서 애드립을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모히또도 혹시 애드립 아니야? 마지막 모히또? 잘 모르. 근데 저 하나 덧붙이자면 저 마지막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 원래는 한 번만 나왔었는데 좀 조승우가 한 번 친 거지 경쟁심에. 그럼 대박이다 이.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랑 연결 지으면 저 이게 애드립을 확신하는 게 네. 그러네. 왜냐면 나중에. 그게 저는 되게 섭섭했거든요. 네. 그 모히또 그 발언이 그 멘트가 너무 중요한 멘트잖아요. 그죠. 이병헌과 그 뭐 돌아가신 분 희생한 그 너무 여자분과의 그 관계에서. 여자 출연자를 약간 과대하게. 그러니까 여자랑 보면은 먹지 않아도 뭔가 그런 짠할 수 있는 멘트잖아. 아무런 위험도 없는 약간 낙천 그런 완전 청정지역 이런 거라는 그런 관념, 이데아적인 그런 네. 그런 건가? 이런 상징이 있지 몰디브에서 모히또 않을까요? 먹는 네. 그게. 근데 누아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게 되게 탈출곡 많잖아요. 이런 게 되게 많죠. 뭐 하와이 하와이, 피스톨의 네. 하와이. 칼리토라는 영화 보면은 그 퇴물 악당인 칼리토라는 캐릭터가 그 알파치노가 연기하죠. 그 칼리토가 애인하고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휴양지가. 근데 그 휴양지가 나중에 간판으로 계속 지하철에서 등장을 하고 나중에 그 간판 안에서 칼 맞아 죽거든요. 총 맞아 죽나? 그런 장면이 있는데 되게 많지. 근데 그러고 네.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병헌은 몰디브에 가는 걸 거부했고 끝까지
본인이 그런 이상향을 그리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네. 끝까지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향을 그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속엔 이상이 있는데 지금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병헌의 캐릭터에서 그런 것도 좀 없다고 느꼈어요. 아니, 마음에 안식을 묻고 그럼 그 대사 있잖아요. 과거의 사랑은 마음에 묻고 현재에 충실해야지. 이런 거.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아니 같아. 아무튼 마음에 뭔가가 있는 마음에 하와이가 있는 거기. 그죠. 마음엔 이 마음에 여자도 몰디브가 있고. 있고. 마음에 묻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죽었을 때 그렇게 분노하는 거죠. 그때 눈물 글썽글썽 거렸죠. 아니 눈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시켰냐 막 그 배성우 씨 팬 다음에 왜 걔를 꼭 죽여야 됐냐고. 그리고 눈물의 길을. 그 좀 여자애가 복수하고. 백윤식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죽였다 그랬을 때 완전 동공지진. 근데 그 안상구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했잖아요. 아니요. 마지막에. 탈출 아니에요 막판에. 맨 마지막에 6개월 후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저도 후. 이해가 안 출소된 되는 거 게 아니야? 형을 감형 받은 것 같은데 맥락상 불가능한 것 갑자기 왜 같거든요. 감형 앞에서 받아? 했던 그러니까 거기 그 영화상의 설정은 이거잖아요. 여론이 너무 좋아졌고 이 사람이 영웅이 됐으니 뭐 좀 이런 걸로 감형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 왜냐면 흰머리가 없으니까 이들이. 여의도에서도 자기 많이 부른다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굉장히 여기서 진짜 판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말이 안 그 되는. 조승우가 가난한 게 아니야. 거기서 여의도가 보이는 그 건물이라면 쌀 아니 수가 저는 없어. 고향에 간 줄 알았어요. 고향에 간 줄 알았어요. 나도 거기 그냥 강북 부산 사투리 아니에요? 쓰길래. 응. 강북 아니에요 거기? 강북 뭐 합정동 이쪽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사실- 강 옆에 아니에요? 한강 옆에? 근데 그 빌딩이 되게 낡았잖아요. 그 사무실 되게 날가도 비싸지 않을까 거기는?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안삼순가 누군가가 경기도 땅주가 안삼군? 아유 죄송합니다. 안삼군. 제가 아는 사람을 얘기했네요. 안삼군가 어딘가 땅도 많고 막 그렇다며. 그러니까 거기서 딱 설정상은 그거였잖아요. 아버지가 책방하시던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 일거리도 그러니까. 없고 사람들도 늙은 그런데 차라리 돌아가서 그런 있는 느낌이었어야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결국 그러니까 정의도 쟁취하고 야망도 갖고 있는 상태로 무엇도 희생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서 좀 찝찝한 그리고 좀 약간 너무 드리미해서 나중에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마실까 이게 중국? 일본이야? 그게 막 이렇게 계속 애드립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짜 비현실적인 그런 그렇죠.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서 배우들이 알아서 해석해서 그렇게 연기한 게 아닐까? 라는 근데 생각.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난 되게 좋게 봤는데. 진짜?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고 애들 그냥 돌아서면서 보았으면- 저도 웃었어요.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조승우 씨가 막 고개 끄덕이면서 이거 모른단 말이야? 이런 느낌. 저도 웃기는데 그 거기서 결정적으로 부각한 건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인데 아쉬웠던 거죠 그게. 저도 또 재밌었던 재미있었어요. 거는 이렇게 여러 기관, 여러 집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가는 말의 그 존대와 반말의 그런 경계랄까? 맞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했어. 그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 내부자들 봤을 때 사실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특히 그 기자와 조승우가 만났을 때 네. 둘이 이렇게 말하는데 살살 긁잖아요. 진짜 기자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장면이야. 음. 그 족보가 없어서 그런가? 기자들이 질문할 때 이미 답을 다 정해져 있는 답정너의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뭐 이거는 이거지?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비슷했던 것 같네요. 네. 뭐 아무튼 저는 그 아까 이병헌 씨가 빨리 출소한 거는 사실 저는 괜찮았다고 이상했어요.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이병헌의 죄가 뭐예요 그러면? 이병헌의 죄는 납치, 감금. 납치, 감금, 감금하고 살인교사. 탈주하고. 누구를 살인교사는 아니고 살인교사 아니죠. 납치는 그 재무 팀장인가 그 사람. 미국 간. 아 옛날에 근데 그거는 일단 죄가 저는 인정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납치는 그 피해자가 그 납치가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 납치 자체가 그러니까 입증이 막 이 사람이 납치를 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납치 교사 정도면 몰라도 이 사람이 납치한 것도 아니죠. 부하들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지시했다라고 입증하기가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형량을 내릴 수 있는 게 상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탈출해서 상해인데 그럼 7년 이하인데 하긴. 여러 가지 감경되고 하면은 더 적겠죠. 근데 이때는 이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상당히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내가 내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드는 포인트인데 저는 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찜찜해요. 그래도 넌 그 사람이 부정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깡패였다는 사실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병헌이 매력적이고 좋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깡패와 손을 잡고 정의를 이루는 거 좋아요. 네.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건 어떤 때만 매력적이냐면 나는 깡패이니 내가 깡패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희생하겠다. 좋다. 그건 뭘 해라.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이 정의를 실현에 다 했을 때 그게 저는 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수단이 부적절했을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보수적이거나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지? 왜냐하면 그 손도 끊었잖아요. 그 사람의 손도 들어가서 협박하고 논설 주간에 손도 잘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깜빵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것 때문에 간 건데. 그거밖에 없어요? 탈옥이랑 그거요. 2개. 상해? 그렇게 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했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도끼로 사람 찍었잖아요. 정당방위라고 하면? 누굴 찍었어요? 그거 건네받으려고. 백윤실. 재무팀장. 아, 그게 재무팀장. 방금 입증 안 됐다고 안 찍었죠. 말씀하시죠. 재무팀장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 눈 감았구나. 그때 무섭다고. 안 찍었어? 안 찍었어. 그 장난쳤잖아요. 재무팀장 못 박았잖아요. 못이 튀어났다고 못이. 계속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고 아, 이 역시 사람 뭐 하는 영화는 거야? 봐야 되는구나. 그럼 캐릭터에 정말 중요한 거 처음부터 보여주는 끝까지 다 거예요. 봤다면서요. 나 이거 안 봤어 이 부분. 보십시오. 뜬구름양은 또 영화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뜬구름이에요. 네. 결정적으로 팩트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우리를 제가 볼 땐 일으켜 많지가 죄송합니다. 않아요. 그러면 백윤식 손 자른 거는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상해죄로 처벌받겠죠. 손을 자르고. 네. 정당방위 이런 거. 무단 침입에다가 뭐 어떻게 정당방위예요? 아 여기 면필로 여기. 아 연필로 찍은 거. 아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상해의 목적으로 도끼를 들고 들어갔으니까 상해의 의도가 목적이 입증되고 충분하다. 네, 그렇게 되겠죠. 오히려 그쪽이 정당방위로 가면 그래서 맞지. 제가 보수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 네. 얘기가. 근데 어쨌거나 그 깡패와 이 깡패 검사가 손을 잡는 건 매력이 있으나 네. 저는 뭐 각자의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고 봐요. 이 깡패야. 그러니까 검사가 항상 깡패의 힘을 빌어서 정의를 구현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깡패의 힘을 안 빌면 더 힘들죠. 그쵸. 항상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대놓고 정당화해주긴 어렵다는 거죠. 언제나 항상. 물론 늘 물밑에서 더 엄격한 그렇게 정의를 원하는 하시겠으나 거군요. 그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건 뭐 그럼 보수, 엄청- 더 엄격한 네. 정의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맞아요. 우리 여기 절대 있는 성직자 같은 거예요. 분들은 아유, 참 뜬구름양의 너무 보수성을 완전히 지금 전면 거부하는. 제가 좀 현실을 모르는 뜬구름인 것 같네요. 영화는 눈을 아니, 뜨고 아니, 봐야 아니, 된다는 그렇지 진실을 않아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확인했고. 엄격한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막 이 영화를 보면 전 느껴진 게 이 영화가 그려낸 세상이 다 썩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 국회의원조차 그 교수 출신의 순수하게 학문을 했던 사람조차 네. 파벌과 정계와 정치적인 정략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요. 이 속에서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이란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규정만을 형성하고 있고 모두 다 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맞서 싸우는데 그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검찰조차도 그러잖아요. 부장검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저는 아마 실화화된 걸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4명이 추천했어요. 네, 4명이 추천한 이 내부자들. 네, 방송을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만 하고. 원래 사회자는 추천 비추천. 저 했어요. 추천한다고. 네. 네, 그때 카톡하고 있을 때. 네, 죄송합니다. 추천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이 무척 길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오늘 방송을 아주 길게 잡았는데 이 방송 분량이 사실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하시겠지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답니다. 기사님 듣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방송은 어떻게 하라고? 다시 나중에 네, 그 좀 더, 오늘 네, 이렇게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네. 좀 더 다채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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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